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3,305선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7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단단하게 견고하게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지지해줬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게임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는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가 나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기술주들의 단단한 흐름이 오늘자 우리 시장에도 훈풍 불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연기금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앞으로는 매수할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은 AP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이 두 가지 핸드폰에서 모두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일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CJ E&M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포트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CJ E&M 벌써 수익률 26%를 돌파했는데요. 과연 다음 작전은 어떻게 흘러갈지 공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연기금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일 거래소 시장이 7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이 상반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19조 원 가량을 매도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기금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연기금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들이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관련된 쪽은 좀 챙기고 있구나라는 쪽이지만 하지만 코스피 쪽은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규모가 178조,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20.1%그 정도, 그래서 2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안에 따르면은 이 부분을 아직 좀 더 줄여야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적어도 한 1%포인트 정도는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중소형주를 파는 거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형주급,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야 좀 의미 있는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부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형주를 많이 줄이고 중소형주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똘똘한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좀 챙기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이 상반기까지 해서 한 11.5% 된다고 얘기합니다. 매매 잘하네요. 네, 이 정도면은 물론 시장이 강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저희 노후자금이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잘 운용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 수익률은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5% 만약에 이게 하반기까지 해서 올해 확정되는 수익률이 한 그 정도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은 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뭐 많이 벌어야 되겠죠. 운용을 하게 되면 많이 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높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히 63개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린 회사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쪽이죠. 그 말은 어려워도 다시 경제가 재개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충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패션 쪽 그리고 화장품, 항공주 같은 경우가 먼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먼저 신세계 INC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SJ그룹, 칸골이죠. 그리고 또 지누스라고 하는 침대 매트리스 쪽, 호텔신라 면세점, 코스맥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패션 화장품과 함께 그래도 좀 중소형 종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강화된 종목 쪽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이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항공주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진에어 제주항공 들어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아직 그 LCC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할 점들. 특히 어제 관광 통계라든가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 본격적으로 관광이 들어가긴 힘든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비중은 먼저 선제적으로 늘려가긴 하는데 아마 이게 바닥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점에서 무게를 두게 되면은 앞으로는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또 동향을 확인하고 움직이겠죠. 이 점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자동차 소재 부품 쪽의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던 현대위아 같은 경우 이쪽도 늘렸고요. 한국단자공업도 늘렸고 세방전지 PHA 같은 경우 PHA는 예전에 평화산업이죠. 이런 쪽도 비중을 늘려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찬반 투표가 결정되죠. 내일인가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자동차주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셨다가 이 파업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다른 지표들은 다 괜찮은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빌미로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액션을 대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래도 제약주 쪽에 눈길이 가는데 한미 환인제약, 대웅제약, 종근당홀딩스,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도 비중을 늘려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어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오히려 또 한번 그정 충격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mRNA 관련된 정부의 어떤 입장이었거나 뭐 신풍 제약이었거나 어떻든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저점에서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식품 관련된 쪽에 농심이나 하이티젤로 그리고 또 물류 유통과 관련된 쪽에서 H&M, BGF 리테일, 특히 H&M은 최근에 또 실적 동향을 보니까 실적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계속 늘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저평가 아니죠. 여행주 같은 경우를 매수했던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LCC를 바라보면서 본격적인 여행 시즌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먼저 주가가 많이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점 쪽에서는 가격 멘트만 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은 좀 주가와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개별적인 또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전 KPS, 현대해상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테이펙스나 하이브, 모두 다 테이펙스는 전자재료 관련된 쪽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과거에는 식품을 감싸는 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전자재료 쪽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2차 전지 소재도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요. 그밖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추세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3단계까지 진입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시각들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보니까 줌 인터넷 같은 경우 오늘 또 반등이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당장은 또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가가 테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 혹시나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 샀던 대표적인 섹터들 이런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부터 또 이제 경기에 대한 또 어떤 확신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뭐 철강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도 경기 민감주 관점 쪽에선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오늘 시장도 명암이 엇갈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빠르게 매매가 가능한 투자자분이시라고 하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들 또 일단 단기 대응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엉덩이를 무겁게 가는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한 방향과 한 섹터를 노리시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메리트가 충분할 정도로 흔들리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정도는 추가 하락하면 나는 사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집중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도 명암이 갈릴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IPO 황금기 투자 전략 공개라는 주제입니다. 하반기 IPO 대여 삼총사라고 불리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크래프톤 세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 공모에 대한 청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반기에 뭐 상장하자마자 따상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IPO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7월 달 말부터 8월 달까지 IPO 대여급이 이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뭐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또 시장은 이를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또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종목과 관련된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벌써 거의 한 60조 정도까지는 50~60조까지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를 기대하고 또 자금들은 거의 뭐 100조 가까이는 움직일 수 있겠다. 이제 조 단위는 뭐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 상황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말 8월 초에 대한 전략들 많이 또 챙기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제 기관 수요는 확정이 돼야 이제 이렇게 또 일정이 넘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27일까지 청약 들어오고 8월 5일 날 드디어 상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 한 18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한 20조 가까이는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IPO가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또 카카오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인데 20조인데 그러면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최근에 리테일 관련된 쪽을 줄이고 비용을 통제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카카오뱅크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저평가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은행주에 대한 또 재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쪽에 변화를 더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입니다. 이쪽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이 들어가고 8월 10일 날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 24조 원이죠. 근데 지금 크래프톤의 단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 단일 품목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 10조, 20조 때문에 만약에 상단부 쪽까지 붙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50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약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크래프톤의 가장 큰 앞으로의 숙제는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우리는 다른 게임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라인업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입니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래서 8월 12일 날 상장하는 이런 흐름들로 보여질 텐데 시총은 아마 12조 5천억대 정도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또 최초로 일반 청약 관련돼서 거의 물량 100% 균등 배정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과거의 중복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는 최초의 흐름들로 보면서 100% 균등이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내가 청약했을 때는 기회 요인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 가지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일단 물량이 많이 시장의 IPO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청약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음 종목 청약하고 이렇게 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금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조를 보게 되면 상장하고 주가는 초기에만 반짝 부각하고 또 주룩하고 하향을 보였다가 한 3개월, 6개월 뒤에 이 정도는 그래도 성장은 올해도 충분히 할 거야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다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 초반에 상장을 해서 내가 IPO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목표치를 키운다든가 그런 전략은 별로 안 바람직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가다가 꺾인다, 상한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논리는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강한 변화 나오지 않기 전에는 그냥 바로 파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3개월, 6개월 뒤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 페이 모두 다 이 부분이 IPO가 들어온다는 흐름들 때문에 카카오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류 노출이죠. 호재 노출에 따라서 이 카카오가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여부들은 또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상장 후의 주가에 따라서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렇게 IPO 관련된 물량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오히려 좀 어떤 희석 과정, 주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살짝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시장이 그래도 잘 지지하고 적응하는지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항상 이런 부담은 시장이 취약할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무리하면서 IPO 관련된 물량들을 대응하기는 좀 볼 게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또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을 때 그 다음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O 대여들이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정 시에 좀 바라보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전일 나스닥에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나스닥 시장이 강세였지만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또 고민스러운 게 이제 적정한 금리 정도 수준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4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하향화되고 단기 금리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 관련된 쪽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확장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섹터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수 소비재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의 동향들은 일단 좀 부진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지표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락할 때 지금같이 또 시장에서 외면 당할 때 계속 또 저점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코멘트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우려가 큰 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들을 얼마큼 해소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LG전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항상 하반기에 어떤 비용들 떨고 부진을 좀 믹스를 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더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LG전자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순환매가 좀 빨리 도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과 함께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들로 이어가는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그래도 추격 매매에서는 이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실적과 관련돼서 내가 이 종목들은 꾸준히 보유하겠다는 쪽으로 하락할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대표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활활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한컴 MDS 저번 주에 또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자이언트 스텝 어제는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 BH도 최근에 날개 달고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흥행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네.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당장에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나오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리포트를 좀 선별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피크인지 아니면 피크아웃이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좋아지는지를 꼭 보셔야 될 거고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리포트들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시세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리포트들을 앞으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봐주신다고 하는데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또 종목들이 알아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포트 과연 어떤 리포트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AP 시스템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애플과 삼성, 이 대기업들 정말 휴대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 두 기업에서 모두 사랑을 받으려면 과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디스플레이 업종, 그중에서도 OLED 쪽을 집중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AP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 제조 및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OLED, 아몰레드, LCD,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레이저 운용 장비를 함께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OLED, 아몰레드 제조 장비 쪽으로가 95%,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 그 나머지 10에서 15% 내외로 매출 비중을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비들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쪽 해외 판로를 개척을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로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OLED 장비 관련된 그리고 OLED 섹터에 편입된 기업들을 SFA도 그렇고요. 오늘 AP 시스템도 그렇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OLED 쪽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침투율, 그중에서도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지난해에는 35%, 올해는 40%를 넘어가고요. 내년도에는 47%까지 상승할 거다, 증가할 거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폴더블 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스마트폰 형태는 화면이 하나죠. 그런데 폴더블 폰을 보시면 열면 좌우로 두 개가 하나처럼 폴딩되는 모습 또는 위아래로 폴딩되는 모습들로 화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면과 후면에도 액정을 넣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OLED 패널의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화면이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인데도 화면이 커졌다. 그러면 태블릿이나 패드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패널, 화면 패널, OLED 패널에 대한 공급량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OLED 패널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 OLED 시장이 성장하는 산업이구나라는 데에서부터 종목을 바라보는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어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출시가 되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SFA 말씀을 드릴 때에 닌텐도 스위치 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는 OLED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 각 자동차면 자동차, 태블릿이면 태블릿, 스마트폰 이외에도 많이들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입니다. 22년도 아이패드와 맥북 쪽으로의 OLED 패널 탑재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결국엔 산업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 쪽으로 수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때에 이 기업이 어떤 전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종목들 보실 때에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에서 아이패드와 맥북에도 OLED 패널을 탑재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장 그리고 이 기업에도 좋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스마트폰 쪽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으로의 다양한 10가지 종류 이상의 OLED 패널을 이제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 제목에서도 뽑았듯이 애플과 갤럭시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AP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애플은 내년도 중심으로 아이패드와 태블릿, 맥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활발하게 다양한 OLED 패널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8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EDO 그리고 비전옥스, 텐마 등이 중소형 OLED 패널 공급량을 증가하기 위한 증설 투자 재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AP 시스템에는 조금 더 좋은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을 좀 보아야 할 시즌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부터 함께 본다면 AP 시스템의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은 10%대의 좋은 양호한 실적이 나왔지만 매출액으로는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68% 증가를 했습니다. 좋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고요. 시장 기대치에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2분기까지도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전년 대비 6%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53% 늘어났는데 순이익은 1분기에 7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의 매출 확대와 그런 부분들이 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분기 매출액입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12%,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28% 증가한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68%, 직전 분기 대비는 23% 성장한 14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20억 원 내외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148억 원이라고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P 시스템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인가를 생각했을 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분기가 또는 올해가 피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매 분기마다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SFA와 마찬가지로 AP 시스템도 매 분기 따박따박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어떻게 본다면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전체를 본다면 매출액은 6천억을 돌파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580억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18년도부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피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피크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664억 원, 그리고 후년도에는 790억 원까지 매년 매분기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오히려 이런 기업을 찾아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패드와 맥북 출시에 따른 수혜,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각각 전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패드향 OLED 패널 공급 증가,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 출시와 그 효과, 그리고 거기서 흥행을 했을 때에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OLED 패널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망 추정치도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가 그래서 피크아웃이 아니라 매년 매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폴더블 OLED 출하량 또한 좋은 모습으로 증가할 거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19년도, 20년도에는 기술 안정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21년도, 22년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다다르는데 OLED 패널의 가격 또한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폴더블 폰 가격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 대중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들,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추세선 안에서 이 하방을 따박따박 지켜나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도 차트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에 SFA나 다른 종목이 아니라 AP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결국엔 이 추세선과 가장 가까웠던 종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스튜디오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우상향하느냐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많이들 다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적이 피크이냐 아니면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좋아지는가, 이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한 투자보다는 조금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한컴 MDS나 뭐 RFHIC 그리고 BH 모든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외에도 작전 리포트 시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AP 시스템처럼 우상향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뽑고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기에는 좋은 종목들로 앞으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P 시스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오늘 특별히 들고 와주신 이유가 이 하방 추세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분석해드린 AP 시스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지금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입장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분석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요일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시장 흘러갈지 기대됩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서한기계공업이 목표가 달성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CJ ENM까지 목표가 달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26.67% 수익률 챙겨가면서 2차 목표가까지 훌쩍 뛰어넘은 모습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도 계속 플러스권 유지해주면서 상승세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안랩이 6.87% 수익 챙겨가면서 목표가 향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입니다. 1.4%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주 신세계와 태경 BK, 백사는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요. 백사는 7월 5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장중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주연 위원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유소 포트 저희가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CJ ENM이 최근에 굉장히 잘 갔죠. 앞으로 OTT 사업의 확대도 있고 CJ ENM의 주가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26%를 넘어서 어디까지 상승 가능할지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CJENM 방송에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끌고 왔는데, 1차 목표가는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을 잡았던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초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 저항자리가 대략적으로 뭐 한 18만 원 정도, 17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저항 때까지 이제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좀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 이제 언택트라고 해서
이쪽 관련된 게임주라든지 이제 이런 OTT 관련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후발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소 컨텐츠 생산 업체들 뭐 1차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고 CJ ENM은 한 차례 이제 올라가다가 티빙에 4천억을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저는 이 그 기사를 보고 조류의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OTT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국내에서 CJ ENM을 이야기할 때 특히 대한민국에서 컨텐츠라는 이야기를 할 때 CJ ENM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경쟁력이 국내 가장 뛰어난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CG 작업에서는 또 덱스터라는 회사에 또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를 이 CJ ENM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컨텐츠, 그러니까 K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CJ ENM은 빠질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죠. 컨텐츠 수수료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IPTV하고 모바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TVN이라든지 기존의 CJ ENM에서 이제 IPTV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수수료를 CJ ENM에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거의 10배 정도 이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서비스하는 곳들과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배짱을 부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이면에는 티빙의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가입자 수가 제가 처음에 이 주유소 포트에다가 CJ ENM을 편입시킬 때만 해도 35만이었거든요. 지금 100만이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목표치는 연말까지 이제 800만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티빙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봤을 때 폭발적으로 좀 더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이제 800만이라는 이 수치가 결코 허황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네이버 플러스와 이제 이렇게 합작을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 티빙을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네이버에서는 한 4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인기작이었던 샤크 더 비기닝이라는 그런 이제 웹툰이 있죠. 어마어마한 웹툰인데, 이 웹툰이 이제 영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빙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오리지널 컨텐츠로 이제 변모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웹툰에서의 인기작들, 그리고 네이버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컨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티빙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에서도 티빙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증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 글로벌 OTT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합병도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내 컨텐츠가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좀 잘 먹힌다라는 부분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북미 시장의 가입자 수보다는 신규로 좀 확장성이 넓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정책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티빙으로 충분히 국내 K 컨텐츠로 아시아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23년까지 지금 목표치 하고 있는 3천만이죠. 3천만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까지 여전히 저는 성장성 굉장히 좀 포텐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 관련된 드라마 같은 부분들이 만약에 오리지널 컨텐츠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류라는 이 열풍을 타고 티빙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단기 2차 목표가 19만 원을 달성한 부분 넘어서서 20만 원 그리고 한 30만 원 이렇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을 때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봉의 추세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량 다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또 추후에 저항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저점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CJENM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분할 매도로 아직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분할 매도로 비중을 축소를 좀 하면서 수익을 챙기되 일부 물량은 남겨서 2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상도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CJ ENM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J ENM에 대한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 알차게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